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중기 상승은 알겠어. 단기는 어떻게 돼? 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상승할 때에는 단기 조정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조정 들어오면 힘듭니다. 예, 단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 분석은 그렇죠. 펀더멘탈 보고요. 상승 논리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버티는 겁니다. 한번 이걸 만드세요. 본인의 걸.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이제 주가 파동 현재 위치와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죠. 실적이 그 상승 논리입니다. 실적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릭 업종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특히 그래요.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사이클릭 업종이라 영업이익이 최저일 때 벌써 주가가 반등하면서 영업이익이 최고조가 되기 전에 주가가 천정을 칩니다. 그런 거가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렇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최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분기로 보면 작년 3분기 정도가 최저였어요. 3분기. 그러니까 영업이 올라온 지 벌써 1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1분기에 6조 6천억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2분기, 3분기도 그렇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가는 쭉쭉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대응할 때 하이닉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좋긴 합니다. 이제 주가는 일치하는데 하이닉스가 탄력이 좋아서 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아무튼 하이닉스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단기 보자고 그랬는데 장기를 한번 볼게요, 그냥. 삼성전자가 60월선 찍은 뒤에 3년 안에 고점 칩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60월선 찍은 때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같은 시간대에 나와봤어요. 21년 9월, 11년 8월, 15년 8월, 그 다음에 22년 9월. 8월 아니면 9월인데 그래서 언제 꼭지를 치나 봤더니 세 번 정도였잖아요. 세 번 과거에. 331일, 521일, 660일. 이게 이제 거래일수로 그러니까 1년의 거래일수는 그렇죠. 250일 정도 돼요. 2년은 500일, 3년은 750일.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거 빼고는 550일, 660일. 그러니까 2년하고 3년 사이예요. 지금 마침 22년 9월에 지금 파란 건데 제가 좀 그림을 옛날 걸 그대로 갖고 와서 파란 건데 지금 24년 4월이잖아요. 그럼 1년 사실 반 정도 지난 거예요. 1년도 반 정도. 6개월 지나면 2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면 벌써 2년이 넘으면, 그러니까 24년 9월부터는 이제 꼭지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24년 9월부터 내년 25년 중반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사실 정점 찍을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별할 시간이 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나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반에 고점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벌써 시가총액 보면 고점을 쳐요. 영업이익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고점을 친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이거는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올라올 건데 사실 이게 지나치게 이제 떨어진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시설 투자가 너무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또 사실 영업이익이 더 빨리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익이 이제 올라오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중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공교롭게 25년도에도 블록들이 있어요. 블록들이 마지막 블록들일 거예요. 요때가 이제 또 내년 초인데 하필이면 근데 지금 것 보면 블록딜 할 때마다 주가가 꼬꾸라졌거든요. 미니 블록딜도 최근에 했는데 그것도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 블록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때가 분수령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성전자 차트 단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이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캔들이 주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구름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월봉상 지금 상승세고, 그렇죠. 좀 모양은 좋습니다. 지금 V자 모양 큰 문제 없고, 지금 월봉에 좀 음봉이 떠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월봉상.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을 보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이 좀 매끄럽게 되면 좋은데 조정이 중간중간 세게 나와서 지금도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근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그림이에요. 지금 조정이에요, 그냥.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니까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빗금친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회행스팬 또한 주가 위에 있지만 지금 회행스팬이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이제 그림자거든요. 보면 고점이 지금 하락을 지금 거의 3번 한 모습이에요. 고점이 3번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거의 다 하락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쯤 하락했으면 많이 하락했다. 지금 여기서도 후행스팬 뒤에 작년 12월 달에 보면 한 3번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도 되긴 했습니다. 61.8% 오늘 찍고 올라선 거예요. 61.8%랑 50%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정은 심하게 받았다. 하지만 정상적인 조정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조정이 아니에요. 76.4%까지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그래서 삼성전자 캔들 차트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상 보면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5파동으로 보고 있어요. 1, 2, 3, 4, 5. 월봉상 5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그것도 5파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 코덱스를 보니까 이게 5파동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코덱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보이는데 코덱스를 보니까 이게 3파동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3파동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1파동으로 봤는데 코덱스는 이게 1파동으로 안 나와요. 아무튼 어쨌든 지금 하나의 파동인데 지금 하나의 파동에 1, 2, 3, 세 번째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조정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이게 네 번째 조정이면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상승 파동을 9만 5천 원까지 봤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세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일단 이번 파동 그 9만 5천 원 목표치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파동을 그렇죠. 이걸 다섯 번째 파동이 아니고 세 번째 파동으로 봐도 어차피 세 번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9만 5천 원 견지하고 단기 조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주봉상 그렇고요. 일봉상은 그렇죠. 일봉상은 지금 조정이 심하게 나왔고 저는 제가 이렇게 급등주는 5일선 대응, 11선 대응이 좋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 중에 진짜 고가에 파신 분도 계세요. 85,500원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걸 보고. 예. 근데 뭐 그것보다는 저는 잘 파신 분들은 5일선 깨질 때 파신 분들이 잘 파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선 깨지기 전에 미리 파는 것보다는 5일선 깨질 때 파는 분 이런 분이 잘 파는 겁니다. 좀 덜 먹더라도 확실하게 깨질 때 파는 게 좋아요. 단기 대응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경험상으로는 급등주 5일선 대응은 무죄다. 오직 하나 SK 하이닉스 빼고 SK 하이닉스는 5일선에서 다 팔면 안 됐습니다. 11선에서 팔았어야 돼요. 그런 거를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타점이 없습니다. 지금은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매수 타점은 없고 이제 5일선 회복하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만약에 당장 5일선 회복할 것 같진 않은데 5일선 회복하면 여기 손절가 76,000원 잡고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시장이 어려워져서
중기 손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1,700원 여기까지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손절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중기 손절이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표 떨어지고 있어요. LRS 떨어지고 있고 RSI 떨어지고 MACD 오실레이터 떨어지고 3대 0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았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토캐스틱이 살짝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데드크로스 상태이긴 한데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어서 반등할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단기 반등 목표치를 얼마로 해야 되냐. 보통 이럴 경우에는 21선으로 하게 됩니다. 21선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여기. 82,000원까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어요. 저번에도 반등을 했잖아요. 21선까지 반등했네요. 아무튼 21선까지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단기 대응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외국인은 별로 안 팔고 있어요. 기관이 팔고 있고, 그렇죠. 기관이 팔고 있는 게 문제죠. 외국인이 안 사는 게 더 문제입니다. 기관이 팔거나 말거나 외국인이 더 사면 되는데, 근데 외국인이 무슨 흙 파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조정대로 둘 겁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받아야 또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 대응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1.8% 부근이니까 제가 거기까지 또 그렇죠. 최대 조정 목표치를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럼 단기 반등하면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매수하신 분들만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선까지 반등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재발락하면 다시 되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저는 부럽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이런 장에도 사실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이런 장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사실 정도는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 하시는 분들 그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정도는 돈을 따는 겁니다. 그게 정도예요. 어쨌든 돈을 따면 잘하는 겁니다. 예, 성투하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